그렇게 또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안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좀 미리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또 그때 가지고 또 말씀드리면 대응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있구나. 네,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자산 비중, 주식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익의 경제스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노랜딩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제신문이라든지 경제방송만 틀어보면 이 얘기가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 얘기가 중요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예. 노랜딩이라는 거 들어봤냐라고 하셨을 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는데요. 예.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매 예. 방송이나 매 예. 신문마다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랜딩의 의미가 뭔지부터 얘기해 주실 예. 수 있나요? 그래서 로우랜딩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네. GDP 개념부터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재 GDP하고 실제 GDP인데요. 네. 잠재 GDP라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잠재 GDP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라면 제가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직선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우리 잠재성이 2%라면 이 귤기가 매년 2%씩 늘어난다.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 개념이에요. 네. 근데 실제 GDP라는 것은 GDP를 구성하는 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거든요. 네. 이런 요소에 따라 가지고 실제 GDP는 잠재 GDP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사이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를 아웃갭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제가 아주 좋을 때는 실제 GDP가 잠재 GDP 2로 가거든요. 네. 이랬을 때는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재 GDP가 그 나라의 공급 능력인데 실제 GDP가 소비가 증가하든지 일시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든지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잠재 GDP 이외에 있을 때는요. 수요가 많으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든지 정부는 재정 긴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 투자가 줄어들죠. 수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쓰면은 경제 성장이 낮아져요. 그래서 실제 GDP가 잠재 GDP 이에 있다가 금리 오르고 정부가 돈을 덜 쓰면은 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소위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하드랜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랜딩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했다 다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비행기가 공항 할주로에 안착했다가 또 다시 손님 태우고 올라가는 것처럼 네. 이런 걸 연착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무착륙, 로우랜딩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저 로우랜딩을 뭐로 번역할까 고민했는데 우리 신문 보니까 무착륙이라고 많이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무착륙 로우랜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위에서 계속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네, 비행기가 내려가지 않고 네. 계속 하늘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새 저 미국 1월 고용도 좋게 나오고 1월 소매 판매도 좋게 나오니까 미국 경제가 로우랜딩 한다. 이런 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면은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앞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했는데요. 네. 이 다음 그림이 미국의 잠재 GDP하고 실제 GDP를 그린 거예요. 이 잠재 GDP라는 거는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근데 제가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거를 빨간 선으로 잠재 GDP 그려놨어요.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이게 1년 단위로 한 2%씩 계속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잠재 성장 2%다. 그런데 실제 GDP는 좀 파란 선입니다만은 뭐 위에 있다 밑으로 갔다. 최근에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죠. 맞아요. 투자 줄었죠. 그다음에 수출이 줄어드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거의 10%나 제가 아웃갭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뭐 근데 그래프만 여기서- 봐도 아주 예. 낭떠러지로 떨어졌네요. 예. 이게 경제학 교과에서는 아웃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저 한국은행에서는 GDP 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언론에서 GDP 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게 대표적인 경착륙의 경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니까 미국 정부가 돈 엄청나게 썼고요. 네. 뭐 가게한테 돈도 주고 소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미 연준은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비도 올라가고 투자도 늘어나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섰어요. 그래서 약간 넘어섰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예, 제가 이거는 2024년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가지고 전망치를 넣은 건데요. 예, 그런데 일단 작년 4분기에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습니다. 네. 0.5% 정도 밑에 있어요. 아, 이미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미국 경제가 0.5% 플러스 성장이다. 이렇게 올해 성장률 0.5%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적용하면은 올해 저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2.5% 밑에 있어요. 아, 이걸 보면은 미국 경제가 가벼운 경착륙이죠. 그렇네요. 예. 오히려 뭐 무착륙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경착륙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무착륙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게 네.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1월 고용이 워낙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1월 고용이 뭐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한 18만 8천 개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근데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51만 7천 개나 증가해버렸죠. 고용이 증가하니까 가계가 소비하면서 미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뭐 1월 그 소매 판매도 작년 11월, 12월에는 감소했는데 1월에는 증가하게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좋고 소비도 증가하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무착륙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데이터들이 나와봐야 되는데요. 예, 특히 GDP의 작년에 71%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작년에 증가하지 않았으면은 미국 경제 성장 2.1이 아니라 0.2%. 네. 소비 때문에 2.1% 성장한 거예요. 음. 근데 과연 계속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미국 소비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때 그 네 가지 근거를 이야기했죠. 예, 첫 번째로 미국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더라. 네. 물가 오른 만큼 임금이 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월별로 미 상무부에서 미국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을 발표하는데요. 정체됐거나 아주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 소득이 전혀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실질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소비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3%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2000년 이후로 지난 22년 평균이 6.7%예요. 미국 가계저축률 가구 평균보다 지금 절반 정도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과거 주거 추이를 보면은 2005년에 2.9%였습니다. 네. 그때 미국 가계가 집값이 오르니까 돈 빌려 집 사고 돈 빌려가지고 소비를 했거든요. 그때만큼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07년 하반기,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 갔는데요. 예, 그만큼 저축률이 낮다는 겁니다. 저축률이 낮으니까 소비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산의 역의 부여 효과요. 우리가 저 집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은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소비를 늘리게 되거든요. 뭐 요새 제가 한 주식이 지금 2달 사이에 배가 된 주식이 하나 있어요. 아, 교수님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저기 저 가까운 분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왔었는데 네. 오늘 그분이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2배 됐지 않냐고, 더블 됐지 않냐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번 사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어떻고 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꾸로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역의 효과가 나타나요. 예, 그런데 통계 분석하면은 집값이 오르고 주가가 오를 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보다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작년에 네. 미국 주가가 떨어졌고요. 올해 좀 반등하고 있지만은 집값도 이제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의 부효과가 아마 나타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라도 가게가 즉시 소비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금리 인상하더라도 다음 달 소비 지출 계획 세워놨는데 줄일 수는 없죠. 근데 보통 1년 후에 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상했기 때문에 네. 아마 2분기부터는 소비가 감소할 거예요. 예, 아, 그러면서 블룸버그 컨센서스처럼 소비가 줄어들면서 아마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1%도 안 되는 0.5% 이 정도 네.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성장하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로우 랜딩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가벼운 경착륙 정도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 요새 하도 그 로우 랜딩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맞아요. 예, 그러길래 제가 미국 실제 GDP, 잠재 GDP 한번 찾아봐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로우 랜딩, 연착륙, 소프트 랜딩, 경착륙 뭐 이런 단어의 의미를 좀 아셨으면은 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예, 경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본 겁니다. 네. 사실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연착륙이 무엇이고 경착륙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착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진 다음에 실제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그래프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듯이 소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소비 부분에 있어서도 2분기에 들어서는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죠. 4가지. 크게는 4가지입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저축률이 낮아지고 또 자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차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것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렇게 미국 경제가 가벼운 경착륙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가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우리 수출 보면요, 중국으로는 많이 감소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억제했죠. 근데 작년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면서 우리 미국으로 수출이 아주 잘 됐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미국으로는 16% 근처까지 증가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거꾸로죠. 지금 중국은 작년에 경제가 3% 성장했는데 오늘 대부분과 컨센서스가 한 5%거든요. 중국으로 소비가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네. 아마 올해는 중국으로 수출은 증가할 텐데요. 예, 미국 사람들이 아마 2분기부터 소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예, 그러면은 2분기부터 우리 대미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미 1월부터 대미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됐는데요. 네. 미국으로 수출 감소폭은 올해 확대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주식시장과 연결시키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한다, 로우 랜딩 한다 해가지고 경제가 생각보다 안 나쁘네 해가지고 주가도 오른대요. 맞아요. 이게 떨어지면은 밑으로 블룸버그 컨센서스처럼 소비 중심으로 경착륙 나타나면은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금리 떨어진 것보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주가는 한 단계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미국 주가가 한번 이런 경착륙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면서요. 미국 주가 조정 보이면은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미국 주가보다 저평가돼 있습니다만은 미국만큼 안 떨어질 텐데 방향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오른 만큼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더 심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더 심하게 떨어질 수가 있죠. 기대가 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제금융센터 7가지 리스크 가지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방송에 나가니까 그동안 주식 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리스크를 이야기하느냐. 그런 댓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우리 PD한테 좀 제목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좀 부드럽게 바꿨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하반기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주시장 계속 좋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4월, 5월이 좋을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안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최대 경제 리스크는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소비 지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미리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또 그때 가지고 또 말씀드리면 대응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자산 비중, 주식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이 2월 그리고 3월이 가까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월 달, 5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괜찮은데? 하고 안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던 시점에 들어서 아차! 하면 이미 늦은 거니까요. 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다면요, 교수님. 지금은 당장 주식시장은 이 기대감에 부풀어서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노 랜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까지 기대감을 가지는 로우 랜딩도 걸까요? 좋은 게 아닙니다. 로우 랜딩 하면은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높은 수준이니까 네.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아져 버리죠. 이것도 근데 또 문제네요. 그러면은 미 연준은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좋지 않은 가장 거네요. 좋은 거는 소프트 랜딩이에요.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 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실제 GDP가 이미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소프트 랜딩도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그 잠재 GDP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근데 미국 미의에서 추정한 게 공식적으로 잠재 GDP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잠재 GDP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추정한 걸 아주 장기적으로 추정한 게 거기 데이터가 있거든요. 제가 네. 거기서 그걸 받아서 했는데 물론 잠재 GDP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미 소프트 랜딩 단계를 지나가고 있고 하드 랜딩 초기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이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다 보니 미국 경제 좋은데 해서 마냥 좋아하지를 않고요. 금리 인상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싶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적당한 게 제일 시장에는 좋은 것 같다 보입니다. 로우 랜딩, 하드 랜딩 둘 다 바람직한 거 아니고요. 네. 소프트 랜딩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미국 소비 형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는 게 이제 2분기 후반부터 그런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3분기 초반 가면은 하반기 초반 가면은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소비 고용 데이터들이. 그렇게 되면은 하드 랜딩이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 로우 랜딩 이런 기대로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 주가 네. 올랐는데 그 기대가 큰 만큼 또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들 언제나 항상 고려를 하면서 경계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핫한 주제 노 랜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요즘 핫한 주제다 보니까 잘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대감을 너무 갖지는 말자라는 것을 결론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기업도 성장하고 개인도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제가 일방적으로 투자스쿨 수강생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죠. VOD로 녹화해가지고 각종 거시경제지표 기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산업활동 동향, 통화, 그다음에 금리, 환율 뭐 이런 기본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두 번씩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한 번 올 초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이때는 주로 최근 경제 동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말 올 초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모델에 다시 그 수치를 넣고 그 월간 전망이 얼마나 틀렸는가 또 얼마나 맞았는가 그런 거를 계속 할 생각이고요. 온라인 때는 혹은 오프라인 때도 가장 전문가 모셔다 놓고 뭐 그분이 강의를 하든지 제가 질문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 볼까 그런 생각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속도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갖거든요. 이때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번개처럼 질문해 줘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더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월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매월 초에 제 자료를 수강생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매달 데이터가 바뀌니까 그거를 데이터 그래프 넣고 그다음에 자료에 더 수정해서 넣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전망치 수정이 들어가는데 매월 데이터가 바뀌고 거기에 최근 추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